사실은 그 쥐비를 하면서 저조차도 티켓을 못 구한 게 이 영화가 처음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뭐 전성 매진도 사실은 요즘엔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래서 전성 매진 일반적인 그런 것을 넘어서서 뭐 이미 저번 주부터 매진이 돼서 표를 아예 그냥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엄청난 좀 기쁜 날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또 칠까요? 일단 4월 30일에 뭐 시사회 하고 그리고 또 기자간담회 뭐 그런 행사 하시고 이제 오늘 하신 것 같은데 무대 행사 제가 했다고 들었는데 뭐 등등 해서 오늘 또 첫 개봉 날이잖아요. 감독님서부터 배우님들까지 소감 여쭐게요. 네, 반갑습니다. 연출한 유연수입니다. 네. 이 어떤 분위기가 진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일주일만 더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정말로 큰 욕심인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매진이라는 단어만큼 이 창작자를 설레게 하는 말이 있을까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배우들의 덕이 너무 크고 이런 배우들을 둔 제가 진짜 행운아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사실은 같이 내내 이제 무대 인사 다닐 때 너무 솔직히 저는 약간 솔직히 개봉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실감도 안 나고 어떤 지점에서는 좀 약간 걱정도 되고 그랬는데 개봉하는 게 엄청 신나는 일이구나. 되게 약간 유랑단이 된 기분이더라고요. 약간 진짜 근데 좀 되게 듬직하고 든든한 약간 어떤 뮤지션들이랑 함께 다니는 유랑단이 된 것 같아서 오늘 너무 재밌었고 정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얻어갔고 그 마지막에 이렇게 전성 매진의 GV까지 오게 되니까 그냥 완벽한 마무리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린 서경역의 이혜원입니다. 네, 일단 먼저 시간 내서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희 영화 재밌으셨나요? 네, 재밌게 보신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고 네, 앞으로도 저희 영화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2살 우주를 연기한 양희원입니다. 저희 보인더풀 보러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보인더풀 앞으로도 이렇게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서경역의 효우입니다. 제가 유연수 감독님의 이제 도움으로 스크린에서 처음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정말 이로 말할 수 없는 감정이네요. 오늘 날씨도 좋고 이렇게 만석으로 여러분들이 가득 채워주시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따뜻해집니다. 진짜 사랑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인더풀에서 우주 역할을 맡고 연기한 이민재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 이쁜 영화를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무대 인사를 아까도 계속 해왔는데 몇몇 분들이 또 얼굴 겹쳐 보이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리고 아까 감독님께서 매진이 빨리 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진짜 지금 많이 떨리거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가까이서 이렇게 뵐 줄은 정말 몰라가지고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많은 홍보. 네, 제가 그 인스타를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거든요. 태그해주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저도 잘 감사하게 보고 있으니까 저희 아이들과 감독님 그리고 효국 잘 해주셔서 많이 홍보해주시고 이쁜 영화 여운이 많이 남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여운을 주변 분들께 소중하게 전달해주시면 자연스럽게 저희 영화는 많은 분들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요즘에 지금 배우님도 말씀하셨지만 한국 영화가 정말 힘들 때 아닙니까? 이럴 때 정말 이렇게 극장 석수 이상을 관객분들이 이렇게 채워주신 걸 저도 너무 오랜만에 봐서 기분이 되게 좋고 감격스럽네요. 일단 이런 영화 안에서 좀 어린 역할 혹은 이제 아역이라고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그런 배우분들을 영화 속에서 보고 그리고 GB로 만났을 때 굉장히 다른 때가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2, 3년이 흘러서 보기 때문에 또 아무래도 아역들은 금방 크잖아요. 근데 오늘 역시 제가 거의 못 알아볼 정도로 너무 더 멋있어지셔가지고 되게 놀랐고요. 근데 사실 뭐 성인 역이긴 하지만 민재 배우님도 굉장히 여기서는 애띠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가늠하건대 이게 2024년에 전주에서 이제 상영을 했었죠. 그러니까 아마 촬영이 2022년 정도? 네, 그렇게 되면 지금 3년 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들 뭐 오늘이 처음으로 영화를 보신 건 아니겠지만 뭐 4월 30일 기준으로 말씀을 하셔도 좋고 그래도 좀 시간이 흐른 후에 본인의 얼굴을 이렇게 엄청나게 큰 극장 스크린에서 본 소감이 어떤지 배우들한테 좀 먼저 여쭙겠습니다.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관객의 입장에서 저희 영화를 보고 느꼈던 게 그 색감이 진짜 너무 예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받았고 또 이제 그 색감과 또 노래 그것들이 모두 다 잘 어우러져서 더 저희 영화 되게 몰입감 있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굉장히 관객으로서 진짜 너무 예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영화였던 것 같고 또 이제 제가 나온 부분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저는 보는 관객이기도 하지만 찍은 배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장면들을 볼 때마다 그 장면의 비하인드가 이제 계속 생각이 나면서 또 되게 재밌고 약간 과거 회상, 추억 회상하듯이 그렇게 재밌게 봤습니다. 이따가 관객분들도 질문 주실 테니까 그런 비하인드 하나씩 또 풀어주시면 좋겠네요. 희원 배우님. 저는 일단 이 영화를 봤을 때 보니까 그 찍고 나서와 촬영할 때와 그 영화관에서 보는 느낌이 많이 달라서 많이 놀랐어요. 본인의 얼굴이요. 그리고 12살 우주에서 성인 우주로 바뀌는 수영씬이 있잖아요. 그 장면에서 저는 처음 봤을 때 편집이 그렇게 될 줄 몰라서 뭐지 했는데 순간 멋있게 변해가지고 되게 놀랐고 되게 내가 저렇게 연기했다니 하는 게 좀 많이 뿌듯했어요. 일단 저희 영화가 아까 예원이가 말했던 것처럼 정말 색감이 너무너무 예뻐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바다랑 아쿠아리움에서도 찍었고 그 장소가 주는 힘이 되게 큰 것 같아요. 너무너무 몽글몽글하고 아름답고 네 그랬던 것 같고요. 정말 이 조용조용 잔잔하게 강렬한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저희 영화가 되게 이제 눈빛으로 말을 하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섬세한 감정선들이 잘 보여서 너무 좋았어요. 네, 저는 영화를 죄송합니다. 보자마자 처음 딱 다 보고 느꼈던 감정은 많은 분들께서 이 영화를 보시고 내가 느낀 이 감정을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감정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되게 뜻깊고 그리고 스크린에서 저의 얼굴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전주에서 처음 봤거든요. 네, 관객들 사이에 제가 이렇게 몰래 있으면서 보는 거잖아요. 저는 제가 언제 나올지 알잖아요. 와, 이게 심장이 진짜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모주와 예원이랑 희원이가 앞에 서사를 너무 잘 이쁘게 꾸며줘서 조금은 안심을 했고 그리고 이제 모주가 막 힘차게 희원이가 수영을 하고 가는데 하다가 제가 딱 나오는데 되게 감독님에게 먼저 감사하다는 생각이 바로 들었어요.
아직까지도 되게 강렬하게 기억이 남아 있을 정도로 너무 감사했고 또 같이 쭉 보면서 석영이를 바라보는 저의 눈 그리고 효우가 우주를 바라볼 때 눈들이 참 이뻐서 그런 기억들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영화를 보면서는 이 어린 버전과 좀 나이가 든 그 이후의 버전의 그런 싱크로를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엄청 닮았다 그런 생각을 못 하고 봤는데 오늘 실제로 보니까 진짜 닮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서 눈이 좀 익었는지. 감독님이 아무래도 매체 인터뷰도 하셨고 인터뷰를 좀 하셔서 이제 언급을 하셨던 내용이기도 한데 아무래도 이 이민재 배우도 그렇고 효 배우 역시 첫 장편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 배우라는 도전 자체가 이제 효 배우에게는 처음인데 감독님에게 있어서 이 배우들을 이전에 많이 접할 기회가 적어도 작품으로는 없었기 때문에 뭔가 굉장한 확신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이 두 배우의 캐스팅에 있어서는 어떤 확신이 어떻게 드셨던 걸까요? 일단은 효 배우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매체 인터뷰에서도 어떤 비연기자를 연기자로 이제 캐스팅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희 어떤 캐스팅의 철학을 말씀드리면서 자주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석영 같은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리자면 효 배우 본인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는 석영 같다고 느꼈던 것 같고 제가 석영 같다고 느꼈고 어쨌든 연기를 할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만들 수 있겠다고 자신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제 몇 안 되는 어떤 제 스스로의 장점이라고도 생각하는데 원래 많이 스크린에 보이지 않았던 인물을 이제 약간 진짜처럼 왜냐면은 우리가 배우로 인식하기 전이니까 진짜 우리 옆에 있을 수 있는 석영처럼 만들어내는 거에 대한 자신이 있었고요. 민재 배우 같은 경우에는 스포티하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그리고 잘생겼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중요했어요.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희원이에서 양희원 배우에서 이제 이민재 배우로 넘어가는 그 트랜지션 씬에서 멋있어야 되잖아요. 멋있지 않게 변하면은 김이 식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거를 시나리오의 초고 때부터 썼던 씬이고 이거는 제가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씬이었는데 그거에 대한 제 집착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 씬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얘기를 할 때 정말로 그러니까 그 뭐지? 물안경과 수모를 쓰고 나타날 때 멋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안 멋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멋있게 벗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민재 배우가 엄청 멋있게 벗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 좀 이상한데 영화를 다들 보셨으니까 수영모를 벗는 거라고 다 아시죠? 네. 그래서 멋있게 벗어서 역시 다행이다. 일단 기본적으로 잘생겼으니까 이게 되는구나 해가지고 좀 어쨌든 이 영화는 저는 여성 관객들에게 좀 더 와닿을 수 있는 하자도 여성이기 때문에 영화라고 생각해서 네, 민재 배우의 또 잘생김을 기댄 게 또 있죠. 이전에 어떤 작품을 보셨나요? 민재 배우.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디깅을 하다가 정말 열심히 디깅을 했거든요. 저는 인스타그램을 안 해요 원래. 근데 이제 배우님들을 염탐하기 위한 이제 계정이 있어요. 어쨌든 저희한테 그런 어떤 배우님들의 포트폴리오가 들어오기도 하지만 인스타에 올리시는 사진이 또 그분의 정서나 그분이 표현할 수 있는 무드를 파악하기 좋을 때가 있어서 저 뭐 민재 배우 뭐 인스타그램도 먼저 찾아보고 막 찾아보다가 딱 봤는데 민재 배우 또한 청소년이 된 우주에 너무 잘 어울렸어요. 그 가지고 있는 마스크나 풍기는 아우라가. 그래서 일단은 이 배우가 주는 이미지가 나한테 너무 잘 맞는데 만나봐야겠다 했을 때 민재 배우가 너무나도 애티튜드가 좋았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민재 배우가 사실은 우주라는 인물에 비해서는 훨씬 더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이. 그래서 이제 어떤 우주라는 좀 약간은 어떤 지점에서는 좀 우울하고 좀 꼬였을 수 있는 지점을 어떻게 우리가 그 민재 배우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서 어떻게 접점을 어떻게 찾아갈까? 그런 얘기를 너무 당연하게 잘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대화하는데 열려 있었고 잘 얘기가 통했기 때문에. 네. 제가 기억이 맞다면 저는 민재 배우를 살아남은 아이라는 작품으로 기억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걸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 영화를 한 4번 정도를 봤거든요. 그때 심사에 뭐 해서 역할이 뭐 크거나 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도 꽤 된 영화긴 하죠. 근데 어쨌거나 굉장한 인연이네요. 감독님으로서는 또 엄청난 성취가 궁극적으로 나올 것이고, 그리고 제가 사실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한 뭐 몇 가지만 더 여쭙고, 여기 또 관객분들 많이 오셨으니까 플로어로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시면 선착순 사인과 포스터를 증정한다라는 여기 또 상품이 있네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단체 사진이랑 영상짤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을 또 주시는 것 같아요. 이어서 감독님께 하나 더 여쭤보면은, 사실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컨셉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어쨌거나 그래도 핵심적인 아이디어라고 하면 물갈퀴를 달고 나온 소년이라는 이 컨셉이잖아요. 저 입장에서는 예전에 그 스플래시라는 정말 옛날 영화 탐 행크스와 데릴 한나가 나와. 여기 제가 장담컨대 아무도 모를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그래요? 감독님 역시 영화학도라서. 거기서 이제 여주인공이 거기서는 이제 그 인어이면서 인간으로 이제 등장을 했었는데, 뭐 어쨌거나 이것의 시초가 궁금하고요. 이 아이디어의 시초. 그 두 번째는 아무래도 또 독립영화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각적으로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인가가 굉장한 또 화두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CG 같은 거에 또 굉장히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시각적인 부분까지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물갈퀴라는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출발했는가에 대한 질문도 많이 들었었는데, 이것도 또한 좀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와 단편이 있었고 이거를 장편화하는 데 있어서 장편화할 때 이게 성장담이 되어야겠다라는 결정을 했었어요. 성장담이라는 게 긴 사이즈감으로 나오려면은 재능을 운용하는 잔인한 기믹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거기서 물갈퀴라는 아이디어가 데드라인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물갈퀴를 옅어지게 하는 것이 이제 제가 표현하고자 했던 좀 다른 성장담의 이제 포인트였던 것 같고, 사실 물갈퀴가 꽉 채워져 있을 때는 이제 양희원 배우 발에다가 그렇게 꽉 채웠었는데, 뭐 비용적인 측면, 어떤 측면도 문제가 되긴 하지만은, 당연히 어쨌든 실물 특수효과로 우리가 만든 피스를 만드는 게 훨씬 더 리얼할 거라는 생각을 당연히 갖고 있어서, 그거를 당연히 특수 제작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희원이가 이제 일산이었나? 일산에 있는 작업실에 이제 발 사이즈 재러 가고 막 그래가지고 저희가 제작을 했었는데, 물갈퀴를 어떻게 구현할 거냐는 질문도 제가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 일단은 여리여리가 아름다운 느낌으로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게 점점 옅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약간 부서지기 쉬운 느낌의 물갈퀴였던 게 중요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이제 물갈퀴를 만들어내는 거를 너무 잘 해주셨고, 특수효과 팀께서. 중요한 거는 물갈퀴가 보이려면 발을 벌려야 되는데, 발을 벌리는 게 진짜 어려워요. 발가락을, 네, 발가락을. 근데 저는 발가락을 되게 잘 벌리거든요. 모두 다 알고 싶지 않은 TMI겠지만, 근데 희원 배우가 발가락이 굉장히 선택적으로 벌려져요. 뭐 중간이랑 네 번째만 잘 벌려져가지고 이거를 좀 연마하는 게 중요했고, 뭐 살면서 이렇게 발가락 벌리는 연습을 처음 해봤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잘 안 벌려지는데 이게 너무 아름다운 물갈퀴니까 우리가 햇빛에 비추자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작적인 제안 안에서 고민을 할 때 또 더 아름답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한다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사실 저는 이 물갈퀴 설정을 알고 영화를 봤었어서, 보기 전에는 아무리 이게 성장 영화이기도 하고 뭐 소년소녀가 등장을 하지만 약간 그 설정의 그 부분은 좀 징그럽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서 좀 놀라웠던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네 분 배우에게 물어보고 싶었는데, 물론 이제 가장 주인공이 이민재 배우에게 가장 큰 부담이었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국가대표
나가야 하는 수영 선수를 맡아야 되는 거잖아요, 캐릭터가. 근데 어쨌든 나머지 배우들도 공통적으로 수영을 잘 해야 되는 설정이었어서 이 영화를 위해서 얼마만큼의 수영 연습을 했는지가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어릴 때 수영을 배웠었는데 이제 정말 어릴 때 배웠던 거라 이 영화를 찍을 당시에는 별로 기억이 나지 않아서 사실 영화를 찍기 전에 수영장을 그러니까 가서 수영 강습도 이렇게 받고 또 이제 서경이라는 캐릭터가 우주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제 상까지 이렇게 탈 정도로 꽤나 이렇게 출중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내 수영이 누군가가 봤을 때 쟤 저거 아닌데 이렇게 쟤 저걸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안 들게끔 굉장히 열심히 연습을 또 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촬영 전에 또 카메라 테스트 그래서 저희 어떤 수영장에서 한번 이렇게 하기도 했고 또 그러면서 이제 되게 열심히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서경이 잘하는 그런 캐릭터다 보니까. 희원 배우는 좀 부담스럽겠어요. 모두가 다 감탄하는 약간 수영 스킬을 가진 캐릭터로 나오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영을 엄청 좋아해서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수영을 잘할 수 있었는데 우주는 일반인과 다르게 비정상적으로 잘하잖아요. 그리고 선수까지 꿈꾸기 때문에 그 영화의 픽스가 나서 평소보다 더 열심히 수영 연습을 하고 또 그냥 촬영할 때 수영을 할 수 있으니까 제 취미랑 겹치니까 약간 좀 더 촬영하는데 흥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 근데 그거를 감안은 좀 하셨나요? 처음에 이제 뽑을 때 수영 스킬이 좀 필요하다. 네, 그 오디션 공고에 올려놓긴 했었는데 다들 수영을 못 하는데 한다고 적어놓으신 분들이 꽤 많았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꽤 있죠. 네. 오디션에 붙여놓으면. 근데 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근데 나라도 그랬을 것 같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진짜 희원이가 수영 뭐 예원이도 좋아했지만 희원이가 정말 수영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제가 예원이를 구하러 서경을 구하러 가는 그 바다 장면 있잖아요. 그게 진짜로 희원이가 잘 안 보였겠지만 영화에서는 옷을 상의 탈의를 하고 이제 바다로 들어가서 구하는 게 훨씬 원테이크였어요. 진짜 한 번의 테이크 만에 오케이가 난 거예요. 근데 희원이가 좀 대기를 오래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쉬웠나 봐요. 이렇게 오래 기다려서 수영을 한 번밖에 못 한다니. 근데 우리는 이미 체력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거든요. 계속 바다에 들어가 있고 또 물에 반사된 햇빛이 진짜 강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때 바다 촬영 끝날 때 구운 도자기가 됐었는데 희원이가 한 번 더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찍었어요. 네. 대회 열정이. 네, 저는 이 넷 중에 가장 수영의 비중이 제일 낮은 것 같은데요. 일단 저도 수영하는 장면이 있다고 알고 나서 구민체육센터에죠. 동네 구민체육센터에 바로 이제 가서 1일권으로 수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영을 잘하는 제 친구한테 알려달라고 해서 올바른 수영 자세를 연습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좀 아쉬웠던 게 저는 수영을 더 잘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어렸을 때 제가 저병까지 했어요. 그래서 잘할 수 있는데 이제 마지막에 혜빈나한테 입으로 수영을 했죠. 제가. 이거는 아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거다. 라고 하는 장면이 좀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서 조금 아쉽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저도 수영은 전문적으로 배워봤던 게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원래 물을 무서워하지 않기도 했고 물을 워낙 좋아하기도 했는데 좀 TMI지만 제가 스킨스쿠버 자격증이 있습니다. 근데 네, 어렸을 때 땀 흘긴 했는데 그래서인지 물이 전혀 무서웠진 않았지만 감독님과 이야기를 했었을 때 정말 수영 선수 최고를 다니고 있는 정말 수영 선수처럼 보이면 좋겠다라는 말씀에 저도 그거를 새겨 듣고 열심히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짧은 시간이었는데 이게
수영을 잘한다기보다는 어찌됐건 자세를 되게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짧지만 되게 속성으로 다이빙까지는 배우고 촬영에 들어갔는데 현장에 슈퍼바이저님이 계셨었어요. 근데 정말 하나하나 섬세하게 잘 알려주셨고 그분이 진짜 저희 영화의 어떻게 보면 히로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걸 알려주셨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일종의 수영 권장 영화예요. 제가 보고 나니까 아까 구민센터 얘기하셨는데 저희 집 옆에도 있거든요. 당장 거기 가서 좀 끊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제가 했었는데 제가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고 드디어 이제 관객분들에게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퀀스들을 제 개인적으로 여기도 참 좋다 이 부분도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와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던 약간 취향적으로 좋았던 부분이 그 앞에 처음에 이제 이사를 가서 둘이 이제 만나서 석영이 막 졸졸졸졸 쫓아다니잖아요. 나를 구해줬다라는 이유로. 근데 그게 굉장히 좀 복합적인 감정 같았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약간의 연민도 있었을 것 같고 소년에 대한 뭐 매력을 느꼈을 수도 있죠. 당연히 또 13살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외로움해서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감정이 좀 두드러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셨는지 감독님. 심플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어린 2007년의 석영이 2007년의 우주를 대할 때는 항상 약간 츤데레 같았으면 좋겠다가 그냥 심플하게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석영은 좀 승부욕도 강하고 다른 그 또래 여자 아이들과는 달리 좀 승부욕도 강하고 표현력이 좀 강하기도 하고 강한 표현 안에서 자기 마음을 숨기려고 하지만 표현이 워낙 강한 아이이기 때문에 잘 숨겨지지 않는 느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주는 좀 더 무심한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심지어 근데 그게 또 우주가 더 키가 작게 나오잖아요. 나보다 더 키가 작은 꼬맹이가 저렇게 무심하게 대하니까 더 호기심이 가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다의 컨셉으로 다가갔던 것 같아요. 네. 그럼 궁극적으로 이제 10년의 기간 혹은 그 이상의 관계가 이제 이어지는 건데 저들은 연인이 될 건가요? 전 될 수 없다고 당연히 생각하고 어떤 지점에 있어서는 이제 다들 보셨으니까 엔딩이 저는 어떤 석영이 바라는 환상과 현실 그 사이 어딘가라고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드디어 이제 여기 첫 번째 관객분에게 일단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없어요? 그럼 그냥 육성으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역 배우분들께 이제 질문이 있는데요. 제일 공통적으로 긴장됐던 촬영이랑 그리고 제일 재밌었던 제일 긴장됐던 촬영은 아무래도 저희 그 바다에서 찍은 장면인데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게 한번 물에 들어가고 나면 옷이 젖다 보니까 보통 수영장에서 하는 씬이 아닌 이상 물속에서 하는 건 거의 이제 첫 테이크에 오케이를 받아야지 저희가 늘 촬영하기도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첫 테이크에 무조건 내가 오케이를 받아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도 조금은 있었고 또한 이제 그 바다가 굉장히 좀 추웠어요 사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물이라는 게 그 안에 있어서 춥지만 사실 나오면 더 춥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안 나오려고 했는데 다행히도 제작진 분들께서 그 바다 옆에 약간 대야 같이 뭔가 따뜻한 물을 되게 잔뜩 받아주셔서 그때 희원이랑 같이 막 들어가서 몸을 녹였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그래서 가장 긴장이 됐지만 그만큼 가장 기억에도 많이 남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고 가장 지금 재밌었던 에피소드 이제 제가 동생한테 트로피를 던지는 장면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스크린에 제가 동생을 죽일 것처럼 무섭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찍을 때 그 앞쪽에 약간 매트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여기로 던져주세요 하는 그게 있었는데 제가 힘 조절을 잘못해서 그 뒤에 있는 조명 그 아랫부분을 맞춰서 실제로 쨍그랑 깨졌던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그때 열심히 그곳에서 그 깨진 조각을 붙여주셨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가 트로피가 2개였거든요. 제가 하나를 깨먹어서 네, 그래도 다행히 네, 첫 테이크 오케이를 받아서 그나마 다행이었고 또 네, 굉장히 즐겁다고 기억에 남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예원이 누나처럼 제일 긴장됐던 촬영은 바다 수영이었고요. 왜냐하면 저는 수영장에서만 수영을 해봤지 바다 수영은 처음이었거든요, 이게. 아까 엄청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바다 수영은 해본 적이 없어요. 경험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근데 처음 바다 수영이 그 스태프분들도 다 같이 계셔가지고 좀 더 안전하게 해서 좀 안심이 되긴 했는데 바다 수영은 수영장에서 하는 거랑 많이 달라서 조금 긴장을 많이 했고요. 또 재밌는 에피소드는 그 우주가 어린 석영을 도망칠 때 그 수영장에서 양말 신고 도망칠 때 그때 솔직히 진짜 재밌었어요. 왜냐면은 도망치는 게 약간 스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도망치다 빠지잖아요, 물에. 근데 그게 진짜 아직도 기억에 남을 정도로 너무 재밌어서 이 에피소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이제 찍을 때 극중 상황은 12살인 거잖아요. 그럼 본인은 실제로 12살이었나요? 그때? 그때 비밀이시면 얘기 안 해도 돼요. 잠시만요. 아, 거의 비슷했구나. 네, 11살. 이쪽 관객분 먼저 갔다가 그 뒤로 갈게요. 저기 첫날 보고 그거 봤는데 오늘 배우님들께 다른 배우님들의 작품 중에 가장 멋있다 느꼈던 극장 영화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놀랍게 연기하셨구나 하고 보니까 각자 자연인 본인으로서 본인이 연기했던 캐릭터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죠. 민재 배우님부터 먼저 네. 말씀 주실까요? 네, 일단 해주고 싶은 말은 고생했어라는 말을 해주고 싶고요. 앞으로 행복하자 이런 말 해주고 싶고 그 장면 기억에 남아요. 저는 왜 이렇게 희원이 배밖에 기억이 안 나죠? 그 희원이가 수영복을 입고 수영장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볼록한 배가 너무 제가 느꼈을 때 너무 귀여운 거예요. 정말 우주답고 또 양말만 신고 그런 모습들이 되게 기억에 남네요. 네. 효 배우. 네, 저는 그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이 예원이가 희원이를 그 바닷가에서 밀치잖아요. 근데 희원이가 힘없이 쓰러질 때 너무 잘 배에도 살리죠. 불구하고 이게 너무 힘들게 없이. 계획된 거였나요 혹시? 네. 계획된 거였나요? 너무 연기를 잘한다. 너무 대단한데요? 그리고 저는 성영이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성영이가 정말 많은 아픔들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그래, 힘 빼도 돼. 너무 낙담하지 마. 뭔가 안아주고 싶어요, 말보다는. 네, 그렇습니다. 제가 12살 우주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자신감을 가져요. 왜냐면은 우주는 물갈퀴를 가지고 있어서 남들한테는 없는 진짜 누구한테도 말 못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소심하고 그래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되게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져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기억에 남는 장면 있어요? 다른 배우들이 했던 장면 중에서? 배 얘기하세요. 이제 배우님의 배를 옆에서 봤는데.
제 배랑 민재 배우님 배랑은 좀 차이가 있어서 뭐라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리고 그 서경 배우 우주 배우님이 수영장에서 서경을 이렇게 수영장으로 끌어내리잖아요. 그 장면이 저는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왜요? 노코멘트? 아니 왜냐하면 단순히 끌어들인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좀 더 마음을 같이 하고 싶은, 좀 더 부담을 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더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 대단하네요. 성찰이 대단합니다. 이현 배우님. 이현 배우님. 먼저 일단 서경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어떤 분야에서든지 너가 꼭 1등이 아니더라도 너와 같이 없는 사람인 것도 아니고 그냥 너가 좋아하는 걸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하면서 그냥 즐겁게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이제 승부욕도 굉장히 강하고 모든 걸 1등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서경이에게 해주고 싶고, 또 이제 기억나는 그런 장면으로는 우리 어른 서경과 우주 그 씬인데 그 효우 언니가 그 물폭탄을 그 축제에서 맞았을 때 그때 민재 오빠랑 막 그 물총 쏘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장면이 사실 우주랑 서경이 굉장히 오랜만에 만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언제나 약간 함께였던 것처럼 합을 이렇게 착착 맞추면서 이렇게 물총 공격을 하는 게 굉장히 그런 두 사람의 케미를 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그 배우님이 지금 배우님들이 각자 캐릭터에 대해서 한마디씩 해주는 그게 되게 뭉클하네요 생각보다. 사실 근데 이 영화가 궁극적으로 부분도 슬픈 부분이 있는데 되게 파고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슬픔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컨대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할 때도 되게 슬프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죽은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나 기억도 안 나고 축구 아줌마 그렇게 얘기하면서 약간 코믹하게 넘어가는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부분인데 또 배우님들은 역시 캐릭터와 살았어서 그런지 각도가 또 남다르네요. 아까 그 뒤에 관객분이 소원 드셨는데 질문해주세요. 자, 본인과 캐릭터와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다르거나 비슷한가요? 민재 배우님부터 말씀. 네. 이거는 이전에 계속 생각을 해왔었던 거라 뭔가 퍼센테이지를 따지기는 조금 그런 것 같고 제가 뭐 다들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던 고현탁 역할을 약한용 2의 고현탁 역할은 되게 저의 이민재라는 기질 갖고 있는 성격이 많이 투영된 역할인데 상대적으로 우주라는 역할은 제가 알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좀 찾게 해주셨고 감독님께서 근데 그리고 그런 모습을 제가 또 끄집어내서 연기한 거라 되게 많이 안 닮아 있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의 저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혼자 있을 때의 생각도 정말 많이 하고 표정도 거의 안 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감독님께서 잘 발견해 주셨고 그런 게 잘 담긴 것 같아요. 많이 네 그런 것 같네요. 많이 닮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좀 저도 모르는 저의 모습이 담긴 것 같아요. 정말 좀 사적인 모습. 특히 그 약한 영웅과 비교했을 때 제가 이 영화 보면서 약간 놀랐던 지점이 발성도 완전히 다르게 하시잖아요. 그 작품이랑은.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최대한 좀 눌러가지고 그렇다고 막 한도 끝도 없이 우울한 목소리는 아니란 말이죠. 그 네. 안에도 힘이 있는 그래서 그 발성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감독님과 현장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조금 저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점점 하면 할수록 감독님께서도 그건 것 같아요. 그거예요. 이렇게 해주셔서 저도 확신을 갖고 좀 뒤에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효우 배우님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막 굉장히 또 활동적인 캐릭터가 아니니까 여기서. 네, 되게 생각이 되게 많지만 굳이 입 밖으로 내뱉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서경이는. 왜냐하면 내가 뱉어봤자 달라질 게 있겠어? 라는 마음으로 뱉지 않았던 것 같은데 누구나 사실 생각해보면 되게 우울했던 시기가 있잖아요. 되게 한없이 막 이렇게 우울해지고 작아지고 아무랑도 말하기 싫고 그런 때가 있는데 저도 역시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경이의 모습에 저를 투영시키기 너무 어렵지 않았던 것 같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서경이를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렇습니다. 희원 배우는 왠지 비슷할 것 같아요. 아닌가요? 제가 알는 이 12살의 우주는 많이 소심해요. 저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용기를 내서 13살 서경한테 말을 했잖아요. 그 점이 저와 조금 닮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중요한 말을 친구한테 해야 될 때가 좀 있는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생각하다가 놓치는데 꼭 언젠가 한 번은 또 용기 내서 말하는 점이 12살 우주랑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주의 소심한 점만 말했지만 또 저와 많은 공통점들이 있어서 연기하는데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때요, 예원 배우는? 저는 이제 대체로 서경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다른 부분은 서경이 이제 저보다 승부욕이 굉장히 세요. 그리고 또 되게 그 친구의 열등감을 느끼는데 그걸 제가 느꼈던 부분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서경이 우주를 나름 좋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보통 좋아하면 이렇게 다정하게 잘 해주고 뭐 그러겠지만 물론 츤데레인 게 이 서경의 성격 때문도 있겠지만 약간은 이 친구가 저보다 수영을 잘하고 나를 이기기 때문에 그 속에서 또 계속 나랑 시합하자라고 또 약간 태클을 걸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약간 열등감이나 경쟁의식 같은 걸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런 감정이 있기 때문에 정말 단순히 좋아한다라는 감정만으로 우주를 대하지 못했던 그런 건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되게 좋았던 지점 중에 하나가 여기서 서경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패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그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배경으로 했을 때 또 특히 소녀가 경쟁을 가지거나 아니면 질투하는 그 상대가 항상 나보다 더 예쁜 학교에 뭐 소녀이거나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특히 이게 독립영화 안에서. 근데 완전히 또 다른 그것과는 상관없이 정말 수영으로 누군가와 겨뤄보고 싶어하고 그런 끊임없는 그런 것들이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여기 남자 관객분 질문 먼저 받을게요. 소영을 지금까지 잘하는 영화 잘 만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감독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 물갈퀴의 비밀이 어떻게 보면은 서경의 말에서 이렇게 실화에서 밝혀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연출하신 이유가 궁금했었고요. 사실 짧게 밝혀졌어도 재밌는데 서경이 말하면서 친구한테 말하면서 밝혀지니까 후반부에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영화를 상영하고 제 주변 많은 지인들이 그 폭로하는 지점에 대해서 저한테 많이 언급을 해주는데요. 너무 화가 났다. 왜 저런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었는데 어쨌든 저는 물갈퀴라는 것을 서경과 우주 두 사람만 공유하고 있고 이 물갈퀴라는 건 두 사람의 비밀이기도 한데 그 비밀이 두 사람의 관계를 맺어주기도 하잖아요. 물갈퀴라는 그 비밀이 폭로되는 것은 반드시 이 관계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서경이 실수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누군가를 분노케 할 수는 있지만 그 주인공이 실수를 함으로써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엔딩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가는지가 이 영화의 그 끝부분의 그 가장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어쨌든 이 물갈퀴는 폭로가 될 것인데 이거를 이제 주인공이 폭로를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시나리오 디벨롭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더 폭로를 하는 지점에 있어서 조금만 더 설득력이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아쉬움도 솔직히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근데 제가 그런 어떤 설득력을 사실 효라는 배우가 가지고 있는 정서라든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너무 궁금한데 알 수 없는 그 무표정에 좀 기대고 싶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무책임한 말인데 네, 그래서 감사하죠. 혹시 다른 배경이나 설정이 있긴 했나요? 여기가 아니라 요즘에서 커밍아웃을 해야 되겠다, 물갈퀴 커밍아웃을. 아무래도 이 이야기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굉장히 그 시나리오 단계에서부터 제가 편집을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생략된 부분이 많긴 합니다. 근데 이제는 기억이 안 나요. 이제는 제가 뭘 생략했고 뭘 썼는지 기억이 안 나긴 하지만 서경이 폭로하게 되는 걸로 이제 달려감에 있어서의 좀 추진력을 주는 씬들을 제가 넣었었긴 했었는데 그런 것들도 좀 더 많이 생략이 되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너무 많은 여기 앞에 하늘색.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영화 초반에 나오는 라벨의 곡이 너무 인상 깊었거든요. 그 곡을 삽입하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지금 질문해주신 관객분께서 계속 그 실시간으로 프롬프터를 바꿔서 들어주셨던 것 같은데 볼 때마다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막 우주를 꼭 안아주고 싶다. 당연히 서경이지 이런 응원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무튼 되게 재밌네요. 그런 프롬프터 같은 걸 보는 것도 아무튼 라벨이요. 제 어떤 클래식에 대한 식견이 넓진 않습니다. 대신 깊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굉장히 중요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영화를 만듦에 있어서. 그쵸. 열정이. 저는 좋아하는 음악만 주구장창 듣는 타입인데 원래 이렇게 집에 와서 다른 영화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래 해피엔드를 봤거든요. 정말 좋은 영화죠. 정말 좋은 영화죠. 해피엔드는 사실은 음악이 주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공생해야죠, 감독님. 네, 공생해야죠. 제가 샤라웃 했으니까 네오소라 감독님도 저 샤라웃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분명 전달 드리겠지. 네, 보시면은 부탁드립니다. 근데 제가 해피엔드 엔딩곡만 지금 그 한국 재생으로 한 1000번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질릴 때까지 듣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 노래가 그 계절을 담당하기도 해요. 그 노래를 들으면 내가 이 계절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입시 때 들었는데 그래서 싫어지기도 하고 그런 게 있는데 깊게 들어요. 아주 길게. 그래서 라벨 피아노 곡이랑 드뷔시 피아노 곡은 거진 다 들은 것 같아요. 협주곡도. 그래서 근데 어쨌든 두 사람은 현대 음악에 가까운 인상파고 근데 그런 인상파 음악은 우리가 흔히 들어왔던 영화 음악에 엄청 가깝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영화 음악도 현대 음악이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떤 오케스트라를 활용하거나 뭐 전자악기를 더 활용하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이 영화는 어쨌든 시각적인 지점도 중요하지만 이 물이 주는 시각적인 어떤 영상미랑은 잘 어울리는 음악을 넣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그래서 음악 감독님한테 제가 데모를 드릴 때 다 라벨이랑 드뷔시 곡만 넣어서 드렸어요. 근데 원래 피아노 전공이 아니세요. 그래서 라벨 악보를 공부하시는데 엄청 오래 걸리셨고 그런 부분이 좀 죄송스럽긴 한데 오래 걸리시기도 했고 그래서 그걸 좀 하는데 근데 라벨의 그 오프닝 곡은 대체할 수가 없어서 그거는 연주를 저희가 따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 극 중에서 여동생으로 나오는 배우는 실제로 피아노를 치는 그 박지강 피아니스트인데 제가 그 한예종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피아니스트를 섭외를 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연출부끼리 논의가 됐을 때 그래 우리 동문의 힘을 빌리자. 솔직히 한예종 하면은 음악원 아닌가?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영상원이 아니라요? 영상원보다는 음악원, 무용원에서 저희가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를 올렸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박지강이라는 음악의 신이 저희에게 점지해 주셨고, 그러니까 이제 진짜 출연해 주셨고, 그 박지강 피아니스트님께서 연기를 생애 한 번도 진짜 자기 인생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삶인데도 어떤 그 흥미를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감사하게도 이렇게
컨택을 해주셔가지고 직접 저희가 그 현장에서 실현한 거 그대로 우리가 영화에 그냥 붙이게 됐고, 참고로 TMI일 수도 있겠지만 박재영 피아니스트님은 임윤찬 피아니스트랑 동기예요. 네. 그래서 영광이었죠. 네, 굉장히 강렬했던 것 같아요. 짧았지만 또 여기 앞에 관객분 아까 하셨나요 혹시? 아니요 저 뒤에 안 하셨죠? 네, 네 제발 저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배우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질문인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좀 말씀을 드린 건 같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컸던 감정은 좋아함, 네, 뭐 사랑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이유가 서경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질이 약간 억세고 약간 승복 많고 그런 기질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우주를 만나면서 이제 그런 게 조금은 누그러지고 또 이제 그런 기본적인 이 친구의 기질과 감정이 있는데도 또 이 우주를 좋아하는 그런 마음을 간접적으로 은연중에 드러내면서 미루어 봤을 때 그래도 질투나 이런 마음보다는 좋아하는 마음이 좀 더 앞서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저도 그래서 정말 대놓고 이 친구에게 다정하게 연기할 때 이렇게 해줄 수는 없었지만 최대한 친데레 그런 다정, 친데레 사랑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12살 우주가 13살 서경한테 느꼈던 가장 큰 감정은 고마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우주는 물갈퀴를 가지고 있다는 비밀을 서경한테만 털어놓잖아요. 심지어 나이를 엄청 먹었는데도 서경밖에 모를 정도로 서경한테 의지를 많이 했고 또 서경한테 말을 함으로써 부담을 많이 덜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감정을 느꼈을 수는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감정은 고마움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 질문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저 맨 뒤에 한번 가볼까요? 남자 관객분? 네, 저 진짜 궁금한 게 있어서. 네네네. 그 영화 전체를 보면은 각 등장인물의 약간 꿈 같은 게 은연중에 짐작할 수 있는데 서경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수영 선수라는 꿈이 있었는데 그게 좌절되면서 근데 서경의 성격으로 봐서는 그냥 좌절에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새로운 꿈을 위해서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주는 어렸을 때는 이제 수영 수업도 잘 꾸준히 나온 것 같진 않고 수영 선수가 자기 꿈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면서도 왜 꼭 성공해야 돼? 수영 선수 안 되면 인생 망한 거고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해서 그 두 인물의 최종적인 꿈이 뭔지 궁금해요. 감독님이 제가 얘기해야 되는 거죠?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배우들한테 물어보실 줄 알고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 것 같아서 정말 궁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어떤 추후의 꿈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기는 해요. 이거는 사실은 어떤 지점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스크립트를 쓰고 배우들한테 넘겼을 때는 그 세계관을 만든 사람은 저지만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배우들이 그 역할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배우들한테 한번 물어볼까 생각이 드는데 어떤 꿈을 가져봤을 것 같아요? 저는 뭔가 막 구체적인 뭐 이렇게 대답하기보다는 사실 그냥 보통의 삶을 사는 게 힘들잖아요. 막 어디 너무 크게 뭐라 해야 되지? 너무 크게 실패하지 않는 삶? 왜냐면 자기는 먼저 그걸 겪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서경이는. 그래서 나는 그냥 굴곡 없는 그냥
굴곡 없는 삶을 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속에서 열심히 그냥 살아갈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사실 제가 저번 주에 예매 벌써 매진됐다는 얘기 들었을 때부터 오늘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질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더 이상 질문 못 받아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아 제가 이 뒤에 주의가 또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거를 아예 시간 제한 없이 하면 거의 한 5시간 릴레이로 할 수 있겠네요. 오늘 보니까. 근데 아쉽지만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배우분들 감독님 부탁드립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정말 감사하고 제가 아트나인에서 옛날에 단편 영화를 쓴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지켜진 반신불수 가족이라는 단편을 찍었었는데 희한하게 그때도 제가 막 마음이 편안하지 막 말이 술술술 잘 나오더라고요. 막 안 해도 될 말 다 하고 오늘도 막 별의별 얘기 다 한 것 같은데 혀가 좋은가 보네요. 이수혁이. 좋은 거예요. 이사를 해야 되나. 그래서 모쪼록 그 GV를 어렵게 예매하셨을 텐데 매진이 된 걸 보아하니 진짜 낭비 없는 시간 되셨기를 바라고 정말 와주셔서 매진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많은 홍보, 진짜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영화에 이렇게 관심 갖고 찾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영화뿐만 아니라 이렇게 GV까지 다들 너무 열정적으로 잘 들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제 여름 하면 약간 뭔가 되게 찝찝하고 그런 뜨겁기만 한 그런 여름이 아니라 조금은 풋풋하고 시원한 여름이 생각나셨으면 좋겠고 또 그러한 여름을 떠올리면 이제 보이 인 더 풀이라는 영화가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 많이 해주세요. 저희 보인더풀 보러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처럼 저희 보인더풀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이렇게 정말 많은 질문이 쏟아질지 몰랐거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마음에 이제 질문의 해답은 다들 찾으셨는지요? 찾으셨는지요? 좀 후련하셨으면 좋겠고 나갈 때 기지개 한 번씩 쫙 피면서 나가주세요. 네, 저희 보인더풀 정말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일단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죄송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영화랑 드라마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좋아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여운이 깊게 남는 작품을 보면 배우들을 만나고 싶다,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저도 강하게 들거든요. 근데 배우들을 만났을 때에 그 역할에 좀 뭔가 해치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입장에서 우주나 서경이에 대해서 뭔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저희가 해치지 않을까? 좀 그 감정에서 좀 빨리 깨어나올 수 있을까? 좀 빨리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되게 조심스러웠거든요. 근데 되게 이쁘게 봐주시고 이렇게 많은 질문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로즈데이래요. 네, 꽃 같은 영화가 되었으면 좀 감사할 것 같고요. 꽃 같은 영화를 많은 분들께 한 분 한 분 전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늦은 밤 끝까지 준비해주신 관객분들에게 정말 저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독님, 배우분들 오늘 완전체 준비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너무 즐거웠네요, 저도. 오늘 진행 너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끝나고 이거 단체 촬영하는 거 끝까지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객분들. 네네. 배우님들 앞으로 저희 스태프분들 잠깐 아래로 테이블 좀